어느덧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추석 이후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인데요. 10월 되면 달라질까요? 향후 우리 증시를 이끌어줄 모멘텀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맞아요. 9월 가긴 가네요. 아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월봉이 아찔합니다. 맞아요. 거의 막 절벽에 서 있는 것처럼 10%나 밀려 내려갔는데 이번 주 증시도 뭐 가파르게 오늘까지도 사실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 네. 리뷰를 좀 해주세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증시가 빠졌죠.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19일 하루 빼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지난 한 주 동안 3.5% 넘게 하락하면서 2,500선이 깨고 내려앉았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 한 주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래도 이번 주에는 기술적 반등이 살짝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약간은 기대를 했던 포인트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정말 많이 빠졌었죠. 2,462선까지 떨어졌고요. 오늘의 경우에도 이제 장 초반부터 약간 힘이 약해지면서 2,454선까지 좀 저점을 찍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약간 쏠쏠하게 연휴 앞두고 맞아요. 보너스 챙겨가시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이제 보통 연휴 전을 앞두고 약간 하락하는 걸 연휴 징크스라고 이제 또 주식시장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이게 2010년 이후부터 추석 연휴 전후로 코스피, 코스닥의 등락률을 집계를 한 결과 보통 연휴 전주에 한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수익률이 한 0.4에서 0.6% 정도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통계로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과거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 평균보다 낙폭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들을 느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뭔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악재가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대응할 수 없고 또 연휴 시작하자마자 개파락 나올까 봐 또 이제 위험 회피하는 걸로 이제 또 관망하거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것들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뭔가 악재가 없고 좀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았으면 연휴를 앞두고도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겠지만 이번에는 악재가 사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보자면 일단은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것도 사실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 글자만 지우고 보면은 거의 유로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유로가 예전엔 1,350원 유로하고 그다음에 파운드가 1,500원 기준으로 봤었는데 요즘엔 다 레벨대가 올라가가지고 유로가 한 1,450원 그리고 또 파운드화는 1,600원 좀 더 넘게 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계속해서 이런 거 오르는 것도 뭔가 증시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사실상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뉘앙스 가능성 여전하고요.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또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 우려하고 있고 또 이제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도 증시의 부담이고 셧다운 이슈, 파업 여러 가지 증시에 약간 힘을 주는 포인트들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 속에서도 뭔가 이제 수급도 잘 없어가지고 맞아요. 뭐 초전도체 이런 것들조차도 없었더라고요. 맥신 이런 처음 거조차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조차도 없고 그나마 뭐 로봇주 살짝 오르고 아니면 정치 테마주나 개별 이슈 쪽으로 약간은 좀 힘이 없었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거래대금도 말라붙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양시장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이 10조 되는 날 거의 못 봤어요. 화폐도 한 15조 이렇게 정말 자금이 메말라 붙어 있는데 그만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보니까 가끔 기사 나오는 거 보면 IPO 시장은 또 괜찮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물론 오늘도 밀리의 서재가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좀 네임드 업체들, 들어봄직한 사이즈가 큰 업체들이 슬슬 상장 준비를 하거나 이제 현재 진행형인 그런 업체들 많습니다.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 IPO가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모주 자금이 크게 몰렸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공모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죠. 그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 자금만 114조 원이 몰리면서 지금 1등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3조 원 가량의 대금이 몰리면서 역대 공모주 증거금 순위 지금 9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조 원이 몰린 만큼 그만큼 계좌 수도
많았겠죠. 지금 한 150만 명이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참여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33조 원이 몰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인가 이게 잘 인증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걸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22일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예탁금이 48조 원이에요. 원래 21일에는 50조 원이었는데 아무래도 증시가 부진하다 보니까 2조 원 가량이 증시를 떠났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48조 원인데 두산 로보틱스에 청약한 금액이 33조 원이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밀리에서제가 상장하고 약간 아침에는 140%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한 10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5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합동 로봇 쪽에서 국내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1위인데 경쟁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더 높잖아요. 3조 원 정도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1.7조 원 정도인데 아무래도 1위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이 더 낮다 보니까 상장하고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약하신 분들은 추석 연휴 이후에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첫 번째 수익을 약간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해 보고요. 어찌됐건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지금 33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두산 로보틱스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환불금도 다 이제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럼 이 자금을 증권사에서는 다시 증시로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청약 그 증거금이 입금이 되고 나서 증권가에서도 이런 돈들을 다시 이제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어떤 이벤트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좀 성공적으로 상장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로봇주까지 좀 테마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IPO 시장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다음 달에는 뭐 퓨리시라던가 서울보증보험 여러 가지 공모주 청약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데 사실 현금이 생겨도 뭘 살까 해도 망설여지는 장이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뚜렷하게 유입되는 흐름은 없지만은 추석 이후에 그 자금이 들어올지도 계속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미증시 열리잖아요. 맞아요.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 없을까요?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의 주요 이벤트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10월 3일까지가 휴장이고요. 중국은 중추절이랑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휴장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의 이벤트들을 체크해 보면 일단 당장 내일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돼요. 맞아요. 이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짚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0월 1일에는 9월 수출입 동향 그 지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 산업 반등이나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8월 산업 활동 동향 지표, 또 미국에서는 파월 의장의 타운홀 미팅도 있고요. 또 8월 PC 물가 지수, 여러 가지 지수,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의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국제 유가라든지 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우리가 조금 걱정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셧다운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다음 달 회계년도 그 정부 예산안이 확정인데 이게 안 되면 당장 셧다운이잖아요. 30일까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디데이를 세고 있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부채한도 협상 때도 이런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연휴 동안에 이러한 셧다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을 앞두고 약간 보수적으로 증시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은 하락은 하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타결이 되면 다시 주식시장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 그리고 예산안은 결국에는 통과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좀 증권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통과 안 될 수는 없죠. 사실 최장기간 셧다운이 35일이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35일이었는데 뭐 워낙에 우리가 통과 의례처럼 매년 겪는 일이어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있는 이벤트고 또 10월 새로운
새로운 달이 시작되니까 이때 나오는 경제 지표들까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올 만한 변수들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10월 증시 9월하고는 좀 다를까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9월하고는 달랐으면 좋겠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바람이죠. 않을까 네. 싶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성장주 쪽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힘을 냈었다면 성장주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꼽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무게중심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달 들어서 자동차라던가 철강, 기계, 금융, 통신 이쪽의 가치주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도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나눴었는데 가치주 중에서도 고유가에 대비해서 마진 보호력이 우수한 업종을 선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인 것 같아요. 말이 어려워요. 마진 그쵸? 보호력이요? 네, 맞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많아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WTI랑 코스피의 순이익률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대요. 근데 지금처럼 사우디가 공급을 줄이면서 유가가 상승할 때는 코스피 마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도 마진이 좋은 업종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과 같이 공급 감소 측면에서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이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산업연관표라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 의존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가 상승에 따라서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전력이라던가 가스라던가 공상품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업종들에서 유가가 10% 상승하면 전력은 3.1%, 가스와 공산품의 경우에는 2.1% 정도의 비용 부담으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석탄이나 석유, 섬유, 디스플레이, 컴퓨터, 전자기기, 화학제품 이런 쪽들이 비용에 상승을 하는 업종이다. 조금 안 좋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금속 가공, 운송 장비, 식음료, 기계 장비, 철강, 조선 이런 쪽이 공급 측의 유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지금 꼽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원유 가격이랑 달러와의 지수가 서로 반대로 흘러갔는데 2015년부터 원유 가격이랑 달러가 서로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반대였기 때문에 네. 유가 상승이나 달러와 이 하나의 악재만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지금 이 둘이 동조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수입 비중 굉장히 높은 나라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에 굉장히 취약한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공급이 감소돼서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해도 마진이 좋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는 유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은 유가를 보자. 유가는 우리가 앞서서 그래서 좀 알려주신 거군요. 네. 10월에 상당히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뭐 경제지표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없을까요? 이제 10월 1일에 무역수지 그게 발표가 되잖아요. 네. 이제 수출, 수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수출에도 계절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 휴가 시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중국에는 국경절이라는 대형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9월 20일까지 수출이 좀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9.8% 증가하고 있는 수출의 그 지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신증권의 리포트 자료를 따르면 대중국 수출이 뭐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정밀기기, 가전제품 이런 쪽의 수출 금액이 일평균 수출 금액을 경신했다.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가장 우리 수출에서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일평균 금액이 6월 고점을 14% 이상 더 상회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리가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이 수출의 증가세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것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소비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또 국경절이 있고요. 11월에는 광군제가 있고요. 또 이후에 양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중국의 대형 수요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수출 증시는 중국발 수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추석 이후에 어떤 모멘텀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이 끝나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해주시는 토마토 시청자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제가 이게 항상 여기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지를 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1부 끝나고 잠깐 봤는데 네. 준호님, 러브수기님, 살련님,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이 막 함께하고 댓글을 계시죠. 맞아요 네. 남겨주고 계시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 아프지 마시고 또 국경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연희님이 알뜰살뜰하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까지 챙겨주셨어요. 연희님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랜드에서는 이제는 좀 잊고 싶은 9월,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되는 10월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선물 같은 연휴가 될 겁니다. 9월 한 달 정말 지치셨을 많은 분들께 이렇게 선물 같은 연휴를 선사해드릴 예정인데요. 추석 연휴에 사실 마음 편하게 쉴 수는 없을 겁니다. 챙겨볼 부분도 많으실 테겠지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에너지 축적하시고 리프레시 하신다면 10월에는 조금 더 나은 투자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성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